훨씬 더 조금 쫀득쫀득합니다. 버튼과 트리거 사이에 새로운 숄더 버튼이 하나씩 생겼습니다. 이걸 이렇게 들게 되면 바로 진동과 함께 이렇게 전원이 켜지게 돼요. 과거 얼티메이트 1 모델부터 굉장히 편한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차징독에 게임패드까지 해서 이거 4만원이라는 거는 이건 뭐 어디서 땅 파서 만드는 수준이에요. 진짜 대단하죠. 안녕하세요, 홈랩스입니다. 과거에 게임패드와 차징도까지 해서 풀세트 구성인데 고작 5만원도 안 했던 굉장히 핫했던 제품이 있어요. 8월블이라고 부르는 8빗도의 게임패드 세트에 후속작이 등장했습니다. 포인트는 그거죠.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성능이 좋아졌을지, 그런 가성비의 계보가 계속 됐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품은 바로 8빗도의 얼티메이트 2 와이어리스 컨트롤러입니다. 얼티메이트 시리즈가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성능도 좋고 뭔가 구성도 좋은, 문제는 요거 그냥 8빗도라고 부를게요. 8빗도의 브랜드 라인업이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품을 고르기가 진짜 너무 어려워요. 이 얼티메이트가 붙은 라인업들의 성능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뭐 엑스박스를 지원한다든지 스위치를 지원한다든지 그냥 PC만 지원한다든지. 제가 가져온 얼티메이트 2 제품을 보시고 원하는 플랫폼을 지원하는 게임패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요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티메이트 2 블루투스 버전이 또 등장을 했더라고요. 스위치 버전. 스위치 2는 지원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일단 뭐니뭐니 해도 가격이 중요하겠죠. 이게 후속작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4만원대입니다. 지금 현재 G마켓에서 4만원 중반대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알리 3월 세일에 구입을 해서 가격은 코인이랑 코드 할인을 다 합쳐서 한 37달러 정도, 한 52,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알리라서 배송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배송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나는 싼 게 좋다 하면 G마켓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 나는 배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만원이면 오케이, 알리의 세일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컬러는 지금 보시는 모델은 화이트 모델이고요, 블랙 모델이 있고 퍼플 모델이 있어요. 이번에 좀 퍼플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유독 엑스박스도 그렇고 블루나 약간 다른 컬러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가만히 보니까 제가 화이트 모델이 거의 없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화이트 모델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브랜드 제품은 화이트 제품이 좀 상대적으로 좀 예쁘고 깔끔한 편이에요. 만약에 어떤 색을 고를지 모르겠다 하면 그냥 화이트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티메이트 라인업에서 2 후속작을 얘기하고 있고요. 윈도우와 안드로이드만을 공식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2.4기가 무선, 블루투스 무선, USB 와이어드 유선을 지원하고요. 이렇게 꺼내보면 차징독과 게임패드가 나란히 보입니다. 네, 제품 구성은 이렇게 게임패드, 차징독, 그리고 USB A to C 타입의 케이블이 있고요. 아주 가벼운 퀵스타트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징독에 이렇게 올려놓고 쓰는, 하단에 보면 여는 구조가 있고 이렇게 USB 리시버가 있습니다. C 타입이네요. 차징독 안에 얘를 이렇게 꽂아 넣으면 차징독 자체가 수신기로 동작하는 그런 구조로 보입니다. 4만원의 게임패드와 차징독 이렇게 세트로 구성을 해주는 거는 확실히 가성비가 좋은 것 같고요. 제품의 퀄리티를 봐도 굉장히 대단한 마감이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지만 어디 하나 모난 것 없이 깔끔합니다. 그리프 미끄러지지 말라고 텍스처 처리되어 있고요. 백버튼 보이시죠? 백버튼과 트리거의 동작 방식을 조정하는 이런 레버들, 블루투스와 2.4기가 무선을 변경하는 스위치, ABXY 버튼의 배치가 엑스박스와 동일한 일반적인 게임패드의 배치로 보입니다. 연결 방식은 총 3가지를 사용합니다. 유선 케이블 방식이 있을 거고요. PC랑 연결하는 방식은 USB-C 동굴을 사용해서 연결하는 2.4기가 무선 방식이 있고요. 안드로이드 기기와 연결하는 거는 블루투스 방식입니다. PC는 동글, 안드로이드는 블루투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스위치와 iOS는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 제품명을 굉장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저는 스팀과 UMPC용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입을 한 겁니다. 지원 플랫폼은 윈도우 10 이상, 안드로이드 13 이상입니다. 게임패드나 이런 입력 기구들은 가장 중요한 게 그립감, 조작감이죠. 이번에 조이스틱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고급기에는 홀 이펙트 센서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더 좋은 TMR 센서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홀 센서보다 훨씬 더 해상도가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 홀 이펙트 센서의 해상도가 35였다면 이번에 TMR 센서는 735입니다. 20배 이상 세밀한 측정이 가능해진 겁니다. 특히 스틱이 중앙으로 돌아올 때의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TMR 센서의 가격이 낮아진 건지 4만원대의 패드에 들어간 거는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스틱을 조작해보면 엑스박스의 느낌과 훨씬 더 조금 쫀득쫀득합니다. 밀 때 텐션감이 조금 좋아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D패드라고 이 십자키는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레딧에서 후기들을 좀 보니까 격투 게임에서의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고, 대신에 너무 세밀해져서 레트로 게임처럼 그냥 8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게임에서는 약간의 미스가 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들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기본 조작에 있어서는 이런 원형을 더 선호해서 요거는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키압은 조금 더 쫀득쫀득해서 엑스박스보다 조금 더 강하게 눌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쫀득쫀득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달라진 게 이 트리거 부분이죠. 원래는 이렇게 트리거가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추가로 매크로 버튼이 하나씩 더 생겼습니다. 버튼과 트리거 사이에 새로운 숄더 버튼이 하나씩 생겼습니다. 두 개가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키를 여기에 새롭게 넣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뒷면에도 매크로 버튼이 하나씩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트리거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전환이 가능합니다. 위에 있는 레버를 꺾게 되면 버튼만 눌러지고요. 깊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풀면 깊게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싱 게임을 할 때는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고요. FPS처럼 빠르게 총을 쏴야 될 때는 얘를 제껴놓고 이렇게 그냥 빠르게 연타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버튼이 있는데 이게 스타트, 이게 셀렉트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특이하죠. 위에 있고 가장 아래에 있는 게 프로필 버튼이에요. 여긴 프로필을 3개까지 저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 있는 게 좀 웃긴데 요 별 버튼은 RGB나 한번 눌러볼게요. RGB가 켜지죠. 여러가지 종류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컬러도 바꿀 수 있고 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그래도 스타트 셀렉트가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왼쪽에서 들어갈 때 셀렉트는 스틱을 건드리죠. 그래서 요거 부분 좀 안 좋은 것 같고, 여기도 좀 너무 먼 것 같아요. 굳이 여기로 했어야 된다. 여기로 해놓고 나중에 이 매핑이나 세팅을 위로 해놓는 게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생긴 거는 스위치의 프로 컨트롤러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생겼거든요. 엑스박스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엑스박스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립감이 빠지고요. 이 녀석은 이렇게 일자로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엑스박스는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손목이 일자로 쭉 빠집니다. 얘는 약간 이게 이렇게 넓지 않아요. 넓지 않고 약간 조금 좁다 라는 느낌에서 팔을 좀 몸에 붙여야 조작이 좀 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그립을 이렇게 벌리지 않고 좁혀서 나왔나 싶긴 해요. 약간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손목을 약간 이렇게 꺾어야 되는, 이렇게 꺾이죠. 꺾이는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얼티메이트 1부터 계속 좀 비슷하게 만들던 방식이고 이거에 대한 불평은 아직까지는 좀 없었지만 민감하신 분들은 약간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진동 모터 포함되어 있고요. 6축 모션 센서, 자이로를 지원합니다. 이건 사실 스위치에서 많이 쓰는 기능인데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소프트웨어를 굳이 쓰지 않고도 패드 상에서 터보 모드, 연타 모드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비어있는 매크로 버튼들, 이것들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얼티메이트 소프트웨어 V2를 지원하고요. 윈도우, 맥 모두 프로그램이 있고 버튼을 리매핑하거나 진동의 강도를 설정하거나 센서의 민감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기서 세팅할 수가 있어요.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만지면서 느끼는 거는 트리거의 감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약간 엑스박스는 이 텐션이 굉장히 쫀득쫀득하거든요. 엑박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트리거의 감도인데 더 조금 얕게 느껴지고 이 어떤 텐션감이 조금 약합니다. 쫀득쫀득한 느낌은 없어요. 오히려 스틱은 이쪽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헐겁다라기보다는 좀 약하다 라는 느낌이 추가적으로 드네요. 그리고 차징독에 파워가 연결되면 이렇게 켜져 있는 게임 패드를 올리잖아요. 그럼 이게 자동으로 꺼집니다. 자동으로 꺼지고 아래는 LED가 나와요. LED가 잠깐 나왔다가 어느 정도 충전이 끝나게 되면 요 LED도 꺼지게 되고요. 요걸 이렇게 들게 되면 바로 진동과 함께 이렇게 전원이 켜지게 돼요. 과거 얼티메이트 1 모델부터 굉장히 편한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패드는 최대 총 12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풀 충전까지는 독에다가 걸치해서 총 3시간 충전이 필요합니다. 항상 쓰다가 독에 놓고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사용 시간을 신경 쓰면서 쓰진 않아요. 그게 이 독이 가진 장점이니까요. 네, 이렇게 8비트의 얼티메이트 2 게임패드를 한번 언박싱 해봤습니다. 가볍게 느껴지는 첫인상을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 얼티메이트 2가 나올 때 1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가격이 꽤나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틱이 TMR 센서로 바뀌고 스틱 해상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무선 성능, 딜레이까지도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도 $60, 한국에서 사면 더 저렴해서 4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굉장히 가성비의 게임패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징독의
게임패드까지 해서 이거 4만원이라는 거는 이건 뭐 어디서 땅 파서 만드는 수준이에요. 진짜 대단하죠. 저처럼 PC에서 스팀을 사용하거나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폰, 뭐 Y700이나 갤럭시 뭐 이런 데서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지금 뭐 4만원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열심히 사용해보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